보면 이 감궁이잖아요. 감궁은 무슨 궁이라고 그랬어요? 동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가 동사명. 감궁 동사명. 연년방이 좋은 방이죠. 사랑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쪽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사랑이 잘 터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남쪽과 동쪽 사이, 그러니까 동남 간방이 생기방이죠. 이 감궁에 내가 본명궁이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 천의방이다 그러면 여기는 건강방이에요. 사실은 건강방도 되는데 다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건강해지려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도 그 방에다 놓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뭐죠, 이렇게 런닝머신 같은 것도 여기다 놓고 건강해진다고 놓고. 그런데 사실 책상을 놓든 의자를 놓든 아니면 뭐를 침대를 놓든 다 괜찮아요. 이 방은. 여기 보기방, 여기도 좋은 방이에요. 애들 학생 공부하는 학생은 이런 데다 두면 참 좋아요. 보기방이면서 북쪽이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남쪽 환한 데다 주면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공부는 차분하게 앉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한 데 해주잖아요. 애들 너무 밝게 해주잖아요. 그럼 나가고 싶어. 마음이 막 나가고 싶어. 그래서 애들 공부방 같은 데는 창문 같은 것도 은은하게 막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블라인드나 뭐 커튼이나 이런 거로.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감궁에 이쪽 남서간, 여긴 절묘 끊어졌죠. 여기 나쁜데, 그러면 이런 데다, 그렇다고 다 나쁘냐, 여기서 이렇게 구분했을 때 나쁘지만 여기에다가도 여기하고 좀 연년방하고 관계되는 쪽의 관계를 이렇게 잘라서 쓰면 돼요. 활용을 해서. 근데 화해방 같은 데 잘라서 쓴다고 해도 사실 여기서 멀죠. 여기하고도 보니까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조금 잘라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창고로 만들고 아니면 써도 이제 그 서사명에 해당되는 사람들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가족이 2명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손님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둘이만 혼자 사는데 방이 여러 개다. 그럼 손님방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나빠도 괜찮아요. 요 오기방 같은 데도 귀신이 들끓는 방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 귀자가 들으니까 귀는 귀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쓸만해요. 어떻게 되면 여기로 끊어지고 여기로 끊어질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 이 구탱이 빼놓고는 그래도 거의 쓸만한 방이에요. 오기방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걸 해보면. 그래서 설계 조명 같은 거 할 때 참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리방이니까 여기는 간방이라 서사명인데 이 리방은 동사명이잖아요. 그 동사명 같은 경우도 동사명은 여기가 보기, 천이, 생기, 연년 이렇게 동사명. 그 다음에 화해, 육살, 오기, 절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방위마다 진방, 그 다음에 손방 쭉 이렇게 연결 한번 해서 보세요. 손방이 누구 아까 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었나? 예? 해방? 손방 없었어요? 진방! 선생님 진방이었었죠? 손방이었었어요? 그럼 선생님 방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하는 데를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여기거든요. 남쪽이거든요. 남쪽이 좋아요. 남쪽에 뭐 두셨어요? 남쪽. 이 남쪽이라고 하는 거를 창문이 어디 있어요? 남쪽 동쪽 창이 있어요. 방에 안방에 아니면 현관 거실에. 거실은 남쪽으로 돼 있고 거실이 남쪽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그 천의방이라 괜찮은 데죠. 그 다음에 동남 쪽에 보기방이에요. 동남 쪽에도 뭐가 있나요? 주무시는 곳?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게 아니라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방, 2번째 방, 3번째 방. 내가 있는 방은 동쪽하고 남쪽으로 돼 있어요. 동남방 보기방이네요. 네.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은 침대방이라고 보다는 거기서 책을 많이 보시겠는데요. 네. 여기 보기방이 공부방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동쪽에는 사모님하고 둘이 같이 자는 침대방 놓으시면 좋아요.
침대 여기 침대 놓으시면 좋아요. 사랑 나누는 방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해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북동 쪽을 절명방인데 여기도 이제 뭐 다른 사모님이 몇 년생이시죠? 53. 53은 1953년이에요. 그럼 10, 15, 18이죠. 18에서 더 9잖아요. 그럼 4 더하기 이게 9예요. 9. 그 4 더하기 9 하면은 13이니까 13은 우리 13은 1하고 3하고 또 나눠요. 13으로 넘어가면 1하고 9 넘어가면 무조건 이게 나눠야 되니까. 그럼 13은 4예요. 4. 그러니까 4는 두 부분은 아주 땅하게 구간이 사는 거예요. 두 부분은 선생님 손방 거기 진방 그러니까 완전 손진방은 전부 다 동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방이나 이렇게 이쪽으로 대부분 좋은 그걸 쓰시면 돼요. 요런데 남쪽 좋고 그 다음에 동남쪽 좋고 그 다음에 동쪽 좋고 그 다음에 이 북쪽도 선생님네는 괜찮아요. 북쪽에 대부분 화장실을 놓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 집 중간에서 봤을 때 이건 우리 집 중간에서 볼 때예요. 우리 집 중간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할까요? 거실? 거실? 창문이 있는 거실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거실에서 볼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방위로 이렇게. 그래서 팔방위로 쪼개졌을 때 북쪽도 선생님들은 좋은 거예요. 북쪽도 나쁘다 할 거 없어요. 서쪽이 외려 더 나쁘죠. 서쪽. 뭐 서쪽에 그렇지만 좀 나빠도 대부분 이런 거 설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서북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방을 많이 놔요. 왜 그러냐면 서쪽은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쪽이라 여름 같은 때는 해가 많이 들어와서 그 저녁 같은 때는 좀 해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서북 쪽 같은 데는 좀 추운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대부분 주방 같은 걸 많이 놓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요쪽이 더 나쁘죠. 오기, 육살, 화해. 절명방은 여기서 쪼개니까 괜찮고. 건방 없고 건방 있으시죠? 남자 두 분 건방. 남자 두 분 건방은 네네. 여기 보기방. 자기 본명방이 보기방이에요. 이 보기방, 천의방, 건강방, 그 다음에 여기 사랑방, 여기 북동간이 생기방이에요. 북동간. 만약에 이런 데 쭉 집이 있고 이쪽으로 하나 방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하나 활용해서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 사모님은 몇 년생이에요? 67년. 67년생이면 한번 더 보세요. 1967년이에요. 그러면 0이죠? 10에서 6이죠? 그럼 16하고 23이죠? 23이면 5잖아요? 9예요. 네. 구리화니까 선생님들은 갈라줬어요. 사모님은 동사명선, 사장님은 서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굳이 같이 나이 먹어서 쓰지 말고 이 방 내 방 따로 좋은 방에서 사시는 거야. 잠깐 만나고. 대부분 젊은 애들도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방 2개 놓고 써도 돼요. 그 만날 때만 만나고. 뭐 꼭 남자 여자 같이 계속 자라는 법 없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 가서 만나고. 요새 침대도 더블 침대 놓고 거기서 둘이 자려고 불편하다 하더라고 사람들 다. 그래갖고 침대도 따로 놔. 한 방에서 살더라도 아니면 방 2개 놓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한 방에 잠깐 썼다가 잠잘 때는 가더라고. 요새 현실적으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좋은 쪽에 나 좋은 쪽에 방을 하나 만들고 또 와이프 좋은 쪽에 동사명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하면 이거 딱 좋죠. 애들도 이제 공부방 같은 거 할 때는 좀 양보해서라도 공부하는 시기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 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은 사모님이 몇 년생이실까? 선생님. 76년생 사장님. 아 저요? 네. 76년생.
76년생? 네. 엄청 젊으시네. 본인이 77년인데 뭘 젊어. 5살 차이. 저 5살 5살 차이. 차이인데. 5살 차이는 엄청 젊은데. 여자분이 손해네. 그치 5살 많아서 그러니까 내 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이잖아요? 17. 17에다 6, 23이랑 똑같이? 뭐야 거기. 5. 후네? 갈라지셨네? 젊은데 큰일이네. 안 큰일이야 더 좋아. 코 고르면 같이 잘 수도 없는데 더 편하고 좋지 뭐. 잠자리는요 둘이 같이 자는 것보다 혼자 자는 게 사실 제일 편하대요. 따로 자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숨소리 그 다음에 코 고는 소리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예민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자는 사람 이런 사람 따로 푸근하게 자는 게 제일 좋대요. 주무실 때 선생님들 등 켜놓고 주무세요? 등? 어떻게 주무세요? 불 다 끄고 자요? 깜깜하게? 대부분 저기 우리 저기 선생님은요? 전 너무 깜깜하면 잠이 안 와서 조금 불 미등 켜놓고 자요? 미는 키고. 실제로는요 잠은 소리도 죽이고 불도 끄고 자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가 아파 선생님 뭐 심장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아파 그 불안한 거는 머리맡에다 그러지 후레쉬 내가 아니 있어요. 지금 잠잘 때 키는 불 있어요. 잠잘 때 키는 불 켜놔도 그게 안 돼. 살짝 켜놓는데 보면 아. 훤해 아. 다 꼼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침대 옆에다가 바늘 하나 하고 바늘 침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 저기 뭐야 프레시하고 놓고 주무셔봐. 왜냐면 불을 깜깜하게 꺼놓고서 한번 자보세요. 그러면 수면이 아마 푹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밤은 밤답게 써야 돼. 그래서 형광도 어떤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 특히 불을 켜놓고 주무신다. 젊은 애들은 끄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잠을 못 잤대. 맨날 잠을 못 잤대. 근데 낮에도 자 보니까. 맞아요. 응. 이거 있어. 우리 밑에 할머니가 맨날 잠 못 잤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낮에 들어가 봤어. 들어서 누군지도 몰라. 그냥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자면 좋은데 실제로 밤에 자는 게 최고 좋아요. 밤에. 그러니까 밤이 술시부터 밤이라고 보면 돼. 술시부터 인시 넘어까지 그때 자는 게 제일 모약이야. 아침 저녁 뭐 더 전에도 자도 물론 괜찮지만 그러면서 그때는 깜깜하게 해놓고 소리도 깜깜하게 해놓고 그리고 대부분 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 같은 걸 끓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제 나이 드시면서 그런 사람 마스크를 쓰고 자라더라. 아. 또 숨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잔대 대부분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입 벌리고 자지 말고 마스크도 안 되면 테이프라도 막고 코로 숨 쉬라 하더라. 코로 숨 쉬고 자는 게 최고야. 입으로 숨 쉬고 자는 거하고 코로 숨 쉬고 자는 거하고 틀려. 수면의 질이 틀려. 좀 낮에 들어오자는 거 집에서 맨날 불만. 어쨌든 그런 것도 안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간방, 태방도 다 이런 위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택, 서사택은 이제 출입문 방향을 한번 볼게요. 출입문이요. 선생님네가 서사택이시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어디예요? 이거 출입문은 지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들어가는 출입문도 있고 아파트에서 또 우리 동 들어가는 현관 그 들어가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출입문도 있고 또 우리 대문, 현관문이라고 하죠. 그것도 있고 3개예요. 나한테 가장 영향이 미치는 건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이면 1층 현관문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말고요. 아, 근데 집 1층에 들어가서도 집이 그 현관문하고 달라져요. 한쪽 문은 그냥 틀렸어. 대문 집이 집 같으면 여기가 현관문이고 들어오는
뭐 저기 뭐야 그 대문? 대문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막 여기서 똑바로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대문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여기 현관문이면 여기 현관문이면 뭐 여기다 하나 막아야죠. 만약에 주택 선생님 이제 주택 지실 거예요, 아니면 빌딩으로 할 거예요? 주택. 주택으로 할 거면 대문하고 여기하고 직선으로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직선으로 하게 되면 여기 하나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문 하듯이. 그 중국 같은 데 가면 그냥 벽으로 하나 막아놨잖아요. 대문 들어가 보면 안에 안 보이게. 벽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든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대문을 직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 출입문, 대문 출입문 보셔야 돼요. 이 저기 주택은. 그 대문 출입문에서 모든 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현관 출입문이 이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문이 대부분 3개 정도는 돼요. 3개가 뭐야? 더 많아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요. 아니 처음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고 이쪽도 있고 뭐 대부분 2개 정도는 있기도 해요. 그럼 나는 여기로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내 거 보고 이제 정해놓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로 들어가서 또 주차장으로 또 통하는 데가 있고 또 주차장에서 현관 올라가는 문도 있어요. 그럼 그런 문도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내 집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엘리베이터 내리면 집이 뭐 이렇게 2개가 있을 수 있고 여기가 현관문일 수 있고 어떤 데는 또 현관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려갔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대문 들어가서 내 현관 들어가는 문. 동사택명은 동쪽에 현관문이 있어야 돼요. 서사택명은 서쪽에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그렇게 보고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 빠르죠. 그래서 보니까 출입문 방향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곤방이잖아요. 네. 곤방이니까 그 출입문은 어디가 좋아요? 남서방. 남서방이라는 것은 곤방 내 방이에요. 내가 곤방이니까 남서방이니까 서남간이 그게 이제 출입문 해놓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천박사님 같은 경우는 동남쪽에 문이 있으면 좋죠. 현관문이 동남쪽.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대로 이제 진방 같은 경우는 동남쪽 아니면 선생님네 같은 경우는 동쪽에 있어도 괜찮죠.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하니까 요 방이. 우리 박사님은 동쪽, 또 사모님 남쪽이니까 동남방 쪽이 괜찮죠. 금고 같은 거는 그대로 가시면 되죠. 금고. 동쪽이면 동쪽, 동남이면 동남쪽. 금고는 대부분 선생님들 금고를 어디다 놓으세요? 집에 금고 우리는 없어. 우리 집은 금고가 없어. 예? 금고가 있는 집이 많이 있지 그래도. 그러면 금고를 대부분 어디다 놓으세요? 깊은 쪽에다 놓죠. 집에서. 잘 안 보이는데. 침실방에다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 침실방 구석으로 어디다 숨겨서. 이제 이렇게 그 방향을 보실 때 금고는 자기 그 출입문 그 방하고 똑같은 데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바로 보이게 놓는다는 것보다는 그 방향을 찾아서 놓으시라는 거죠. 침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주방은 이렇게 여기 되면 만약에 곤방이다 주방은 남쪽에. 주방 남쪽 놓으면 요새는 뜨겁다, 덥다, 뭐 음식이 신다 그러는데 딱 그렇지도 않아요. 막 브라이드로 막아놓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런 다 좋은 방향은 전부 다 이런 쪽이죠. 그 공부방은 이런 쪽이 좋은데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4군데 보기방 같은 4군데 좋은 데는 이런 거 다 써도 괜찮아요. 꼭 그것만 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그래도 그렇게 4군데 좋은 쪽으로 내가 뭘 어느 방 침실이나 공부방이나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 이제 향이 틀려져요. 어떤 향이 틀려지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아니면 도면을 보면서 하게 되면 헷갈려요.
방위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방위를 거꾸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동안에 우리 뭐예요? 남쪽으로 계속했어요. 근데 여기가 북쪽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북쪽으로 도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상으로. 그거를 익히셔야 이거 지도를 보는데 덜 헷갈려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번 1, 2, 3, 4, 5, 6, 7, 8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이 북쪽에 있는 거죠. 대문이. 이건 뭐예요? 매무의 동향집이에요. 동향집. 동향집 서좌 동향의 기륭 분석이에요. 그럼 내가 동향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저기 천박사님 같은 그런데 동향집일까요? 동남이라든가 그런 쪽 동쪽에 있을 때 보면은 1번의 대문이 이렇게 여기는 북쪽이에요. 이게 1번이 북쪽이지 지금 이거 남쪽이 아니라 거꾸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하고. 왜냐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에요. 동서남북 방향이 1번이 북, 5번이 남, 3번이 서, 7번이 동쪽. 여기가 동, 여기가 서예요. 7이 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름을 여기다 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동양집에 거주할 때 1번에 대문 위치가 있다. 여기 북쪽에 대문 위치가 있다. 그럼 이건 뭐 질병이나 사업 실패율이 4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40의 점수 이거 100점 만점에 40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40점이 딱 그렇다는 아니에요. 40점 수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문 위치가 북동쪽일 때 동양집의 사람이 동양집이 대문이 북동에 달려있다. 그럼 북동은 어디예요? 8번?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기예요. 이게 동쪽이니까 여기 북이니까 요 사이. 네, 이게 북동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해석을 보자면 소년등과 북동쪽이면 어때요? 소년등과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연년방이기 때문에. 화해방, 연년방의 차이가 40대 90이죠. 연년방은 아까 사랑살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살인데 소년 등과래니 공부도 잘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과거급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동양집일 때 3번, 이 3번이 어디냐면 여기 동쪽이에요. 동쪽에 대문이 위치가 돼 있을 때는 폐가 망신한다는 거죠. 절명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문 위치를 어떤 집에 가서 식당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저 집이 그래도 괜찮은데 몸만 바꾸면 잘 되겠다 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면. 대문 한번 바꿔주고 나니까 매출이 팍 올라요.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런 거 한두 개만 해줘도 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것만 갖고 너무 많이 알면 이거 우리가 못 해줘요. 우리 저기 추 교수도 있다시피 금방 배워갖고 잘 써먹는 사람이 이것만 갖고 돈도 뜯어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것만 갖고 있잖아. 말빨로 조금 배웠는데도 뭐 그냥 가서 한번 바꿔주는데 뭐 몇백씩 받고 그런 거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 집이 장사가 잘 돼요. 그 대문 잘못 났어. 이거 대문 바꿔야 돼. 인테리어 값 듣거나 말거나 바꿔 막 밀어붙이죠. 저 같은 경우 이거 해야만 좋아 이건 해도 바꿔 돈 들어가는데 이건 잘 못해요. 본인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해주죠. 근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것만 갖고 하면 아주 그냥 끝내주죠. 만약에 여기 남동이에요. 남동은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요 사이 4번 요게 남동이죠. 남동방에는 동향집이기 때문에 남동방에는 뭐예요? 우한, 질병, 육살방이에요. 그 다음에 대문 위치가 남쪽에 있을 때 이것도 동향집의 남쪽에 있을 때 이때는 건강, 재산 조심해야 돼. 오기방이에요. 그리고 이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가 북이니까 여기가 남이죠. 5가. 그리고 남서방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서니까 6번이 남서방이에요. 재산, 건강, 발전. 여기 천을방이에요. 천을방은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든 다. 천을방에서 전부 다 뭐 복이 오고 그러는 데니까. 대부분 천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때 명리에서도 천을을 많이 쓰죠. 천을귀인 그러잖아요. 네. 천을귀인. 천을귀인은 간무경 간무경 그러면 천을이 뭐예요? 천을귀인이 축하굿이에요. 그 음귀인, 양귀인 합쳐서 짝으로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귀인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름이 그냥 천을이에요. 그리고 이 7번은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는 그냥 정서쪽이에요. 정서쪽에 대문이 동양집인데 위치하고 있다. 이럴 때는 안정적 발전이면서 이런 평점으로 보면 70점 보기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8번이 남쪽과 서쪽의 중간 서남쪽 서남간이 남서간 이것은 사업이 성공하고 요거는 생기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점수를 딱 본다면 생기방이 100점이고 보기방이 70점이고 천을방이 80점이고 연년방이 90점이니까 100점, 70, 80, 90은 다 높은 점수잖아요.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그 정도다. 요 90 연년방이 100점으로 쓰기도 해요. 요 천을방이 100으로 쓰기도 해요. 이 생기방이 80이나 90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수에는 100%로 하지 말고 다 좋다. 네. 그 동양집이라고 돼 있어서 네. 그 동향이라는 게 거실 동양.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창문 제일 베라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베란다가 넓은 제일 창문 큰 거. 그걸 이제 거실 위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면? 베란다가 아파트 보통- 같으면 베란다가 기준이고 네. 집 같으면 대문 기준이에요. 그 옛날에는 문주조 그래갖고 문하고 그 안방 네.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란다가 툭 트였잖아요. 베란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향이라고 그래요. 향은 앞이고 배 뒤는 등이잖아요. 좌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주택도 그게 거실에 문을 내 가지고 그런 집도 그러면은 베란다 기준으로는 일반 주택은 대부분 이렇게 집이 있으면 출입문이 여기에 있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베란다가 이쪽에 있어갖고 베란다 창문 이쪽에 있는 데도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대문이 정확히 않다면 이 기준으로 해야 돼. 근데 여기로 들어가 출입문이 근데 이렇게 베란다를 해서 여기가 화내요. 여기가 기준이 되죠. 아, 네. 대부분 창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기역자로 되는 집도 있어요. 네. 왜냐면 현관 들어가고 또 하나 복도 만들어서 또 들어가고 이래. 그러면 어때? 창문이 넓은 데로 택해야지. 창문 넓은 항상 데로. 창문 넓은 데로 택해야지. 요거는 동양집 그렇게 이제 한번 봤고 여기는 전부 다 똑같아요. 뭐 동남향집 이것도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이고 이렇게 항상 지금 이렇게 찌그러졌다 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순서가 1, 2, 2가 뭐예요? 북하고 동하고 북동. 여기가 면이 이렇게 길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간방이에요. 여기도 간방이고. 이렇게가 좌우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양집이에요. 남양집일 경우에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남쪽이고.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 거하고 기준할 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동사택, 서사택 명을 이렇게 보기방 해갖고 어디 갔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누구네 감명 해달라고. 그럼 한 번에 이렇게 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거로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도 이거 있어도요. 보기는 볼 줄 알고 다 해도요. 늘 들고 다녀요. 조그맣게 해갖고. 그러면 그거 보고 딱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8개 그 순서대로 남서양집 그러니까 동서남북 간 방을 다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참조해서 보세요. 이거는 그대로 참조해서 보시고 삼합국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삼합국 하나 제가 해드렸죠. 그 앞전에 그거는 이해가 되셨죠? 삼합국에 대한 건. 삼합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왕묘라고 그랬잖아요. 네. 삼합국이 생왕묘. 삼합국이라는 생왕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알아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항상 생왕묘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포태법이라 포태. 그 포태라고 하는 건 12개를 12포태라고도 하고 그거를 포태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근데 그 포태법으로 갈 때는 12개의 그게 돌아가는 건데 그것은 천간을 기준으로 해요. 천간. 근데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 병, 무, 경임이에요. 이 무는 병하고 같이 놀죠. 원래 태어난 거는 무는 임하고 같이 노는 거지만 같은 궁인데 그래서 무는 뭐하고 가요? 병하고 가요. 병. 그래서 무오나 병오나 같이 보잖아요. 무오 그러면 양인이라고 불러요. 양인. 병오 그리고 양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천간은 양이고 지지가 음이면서 동국을 하고 있어요. 그 양인의 화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을 기준으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천간을 기준으로.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을 절이라고 하고 신. 만약에 병을 기준으로 했어요. 병을. 그래서 병을 기준으로 했으면 해수가 절이에요. 그쵸? 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의 기준점은 어디예요? 12시각으로 나눌 때. 태양의 기준점 12시각으로 나눌 때. 12시죠. 낮 12시. 낮 12시. 5시잖아요. 5시. 5가 왔을 때는 뭐예요? 5가 왔을 때는 왕이에요. 왕. 그런데 태양이 생궁에 왔을 때는 뭐예요? 인시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 이제 태어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태어나려고. 인시에 생궁에. 그 다음에 왕지에 있을 때 오시에. 태양이 죽으면 몇 시에 죽어요? 태양이? 원래는 태양이 죽는 거는 어디서 죽냐면 유시에 죽어요. 유시에. 유시에 사궁이고 술시간 되면 그때는 묘궁이라 그래요. 죽고 나서 묘가 돼요. 사람 죽었다고 그냥 묘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슴푸레졌다가 딱 태양은 안 보여. 그랬다가 실제로 죽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술시를 뭐라고 해요? 술 먹는 시간이라고 그러지. 태양이 이제 그때부터 죽었어. 태양이라고 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뭐래요? 화가 올라와. 낮에 술을 먹으면 엄마도 아버지도 못 알아본대. 열이 많으니까 열 기운 때문에. 근데 술시가 되면 태양이 들어가. 그때부터 술 먹으러더라. 실제로는 술시부터 자는 거예요. 원래는. 술해시부터 자는 거예요. 밤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좀 일찍이죠. 술해 자축 인까지를 쉬는 시간이에요. 태양이 쉬는 시간. 인시가 되면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갑병 무경 입을 갖고 무를 빼놓고 생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개로. 그래서 신자진 그러면 뭐예요? 신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가 기준이에요. 인호술 오가 병화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해묘미 그러면 해묘미는 또 뭐가 기준이에요? 목이 기준이 간목. 그래서 묘가 기준이에요. 사유축 경금이 기준인데 유가 사유축 되죠.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인목이 사화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생왕묘를 볼 때 있어서 다 여기서 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내려가죠.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생궁은 전부 다 뭐예요? 인사신해를 생궁이라고 그래요. 인사신해를 생궁이라고 하면서 인사신해를 또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인사시네. 영마, 지살, 뭐 영마라고도 부르고 지살이라고도 부르고 생풍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 불러요? 네? 무슨 시? 망신. 아 망신 뭐 이런 것도 있죠. 망신살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마지 형을 뭐라고 부를까? 형. 제일 큰 형. 맞지? 큰 형. 장남. 장남 말고 부르는 이름 또 장남. 계절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계절의 시작. 항상 계절은 써먹는 게 시작이 아니라 왕지 갔을 때가 제일 왕인데 항상 시작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인사신해가 있는 사람들은 시작을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마나 지살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유축은 화생 토로 가지 화생 금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요물이야. 사가 요물입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하실 때도 요물이라고 여기 사 가진 사람들 다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제 표현일 뿐이에요. 제 표현. 이 사는 뱀이 발이 달렸어요? 뱀. 발 달렸어? 뱀이 그럼 어떻게 해요? 배로 예? 배로 다니. 배로 다녀요? 나는 모르겠네. 배를 날라다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날라다녀. 그런데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갖고 모양을 또아리로 틀고 있으면 이 변신이 보통이 아니야. 땅속에 들어갔을 때 또아리 틀고 있고 겉에 나왔을 때 쫙 뻗어갖고도 있고 그리고 뱀은요 다른 거 지금 뱀 질렸나봐. 우리 혀가 하나예요. 다 웬만하면 뱀은 혀가 두 개예요. 뱀은 혀가 두 개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실험 한번 해봐. 실험. 뱀 살을 일진에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있나? 있어요? 일진에 뱀살 여기 있어요? 월지. 월지 말고 연지 말고 일지 정도에 가지고 있으면 두말하는 사람 많아. 두 번만. 그러니까 아침엔 이말했다 점심에 이말했다 내 친구가 그래. 이러는 사람 많아. 혀가 두 개라 그럴 수 있어. 이 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뱀이라는 것이 병화라고 생각해도 돼. 위에 떠 있는 병화하고 같은 그 밝음을 써.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 뭐라고 하지? 스튜디오스나 이런 사람 하늘에서 파일럿. 일하는 사람 파일럿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화나 뱀사 하나씩 안 가지고 있으면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신사해를 아까 영마지살이라고 했잖아. 인신사해에 사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스튜디오스를 해도 안전빵으로하고 저기 뭐야 그 파일럿을 해도 안전빵으로 해. 사화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 병화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큰 그 거기서 뭐 공무사가 어디만 나와도 조종사 아니라 뭐 고치는 일이나 하고 있어. 비행기 못 타. 조종 배우고서도 못 해. 날라 뱀 날르는 거예요. 뱀이 날라. 언제 날랐는지 몰라. 그 뱀은 내가 혀가 두 개라 한 입으로 두말한다고 하잖아.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 뱀은 실제로 만지면 차가워. 뱀을 익혀놓잖아. 죽어서 뜨거워져. 그래서 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뱀 사탕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 생풍사화를 쓸 때 있어서 요것만 좀 잘 써야 돼. 다른 건 인사시대 중에서 사화만 잘 써야 돼. 실제로 사시를 기준으로 읽든가 뭐 그럴 때는 이거는 실제로 불로 가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요거는 뭐로 가? 금으로 가죠. 사유축 금으로 가고. 또 사 조금 있으면 또 물로 가네. 사신이 또 합도해버려.
사실 수. 이 종잡을 수 없는 게 사요. 사가. 그래서 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보고 사주 보시면 그냥 간단해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국에 대한 역할이 하는 것이 대부분 인사신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 옛날에 뭐 이성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외국에 그 뭐라 그러지? 외국하고 결혼 둘이 하는 거 뭐지? 국제 결혼한다. 뭐 국제 결혼한다 아니면 뭐 막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국제 결혼이 막 널렸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해요. 괜히 사 얘기 하다가 뭐 때문에 사 얘기가 시작됐나? 그 원국에 사가 있으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꼭 일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가 뭐 재성이라든가 그러면 아니면 여자가 사가 관이라든가 뭐 그러면 남편 그렇게 의도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아 이거 삼합하다가 그랬구나. 삼합 중에서 그렇게 다 국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는 건 생왕묘인데 생왕묘는 뭐로 가는 거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뭐로 하나로 가? 신자진 그럼 자로 가는 거야. 근데 자로 갈 때의 기준은 자는 북이다 이거죠. 근데 북쪽의 기준이 맞고 그쪽에 합해서 이루어질 때는 신자진으로 딱 가는데 이 사람들이 목적만 끝나면 흩어져 이거는. 목적만 끝나면 흩어져.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서로 뭐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 풍수를 배우러 온 목적이 있어. 지금 삼합이 이렇게 모여진 거야. 이 목적이 끝나면 다 흩어져. 근데 그 목적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묘진 목적사도 있을 수 있어. 동쪽 인묘진 방학. 가족이다. 그건 가족합이잖아. 그럼 가족합은 뭐야? 싸우려고 만든 합이야. 가족은 행복할 때, 결혼할 때, 제사 때, 명절 때 모여. 근데 하루만 모여야 돼. 3, 4일 같이 가면 이건 무조건 싸워. 왜? 시비를 걸어. 엄마가 너는 사랑을 많이 줬어. 돈을 너만 많이 줬어. 너한테 뭘 잘했어? 뭐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그 삼합으로 갈 때는 목적이 없잖아. 가족끼리 뭔가 뭉칠 때 잘 모여. 누구 죽었다 그러면 다 와.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다 와.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막 바로 헤어져야지. 3, 4일 있었다 그러면 옛날부터 시작해서 자랐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한테 엄마가 100원 더 줬어. 옷은 너는 니꺼 내가 물려받았어 하면서 싸우기 시작해. 가족사야. 근데 요거는 신자진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것은 같은 포합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싸워. 재밌게 놀아. 여기서는 같이 끼리끼리 가. 오래 해서 괜찮아. 근데 요게 끝날 때 다 헤어져. 사실 그렇게 보세요. 이게 삼합을 볼 때. 여기서 보면 이제 12신살도 있잖아요. 12신살 풍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방위 가지고 배치할 때는 12신살을 알아갖고 하시면 좋습니다. 12신살은 명리하신 분들이 다 알죠? 명리하신 분들이야. 12신살. 아까는 포태, 12포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12신살이에요. 12신살은 삼합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노수 있지? 이렇게 있으면 삼합의 첫 글자가 있죠. 인사신의 좌오묘요 진술충리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인사신해를 생궁이라고 부르고 좌오묘요를
왕지라고 부르고 진술충미를 묘 아니면 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 삼합의 첫 번째 인사신해.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향한 거잖아요. 불로가 아니라 삼합이잖아요. 근데 인이라고 하는 데부터 이렇게 지사를 붙이면 돼요. 삼합의 첫 번째 지사를 붙이면 돼. 열두 포태법도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 묘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딱 붙여지면 된다고. 그럼 병화일 때는 병화가 천간에 있을 때는 해수부터 절태양, 생육대, 그 다음에 노광세, 병사묘로 간다. 근데 뭐 임수다 그러면 사부터 시작할게요. 절태양이 사가 되지. 그래서 12포태법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12신사는 어떻게 되냐면 삼합의 첫 번째 글자부터 지루가 지, 그 다음에 연, 월이에요. 월살. 그 다음에 요거는 망, 장, 단, 그리고 역, 육, 화, 겁, 재, 천이에요. 그러면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이잖아요. 올해는 뭐예요? 올해 인호술이죠. 평화니까. 올해 인호술로 가니까 인호술의 이 올해 기운도 보면 올해 기운이 올해 유행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올해? 빨간색? 네? 빨간색? 병오라? 네. 빨간색이 불 같은 건 물결을 치지만 실제로는 제살 같은 게 유행 색깔이 돼요. 제살. 까만색이 오히려 더 많이 입을 거예요. 칼라 입는 옷이. 원래 까만색들 많이 입긴 입어. 그냥도. 근데 올해는 더 많이 더 많이 유행하는 색깔이 까만색들을 많이 입을 거예요. 붉잖아. 온 세계가 다 붉게 물들었잖아. 그래서 자기 그 태어난 연도색이 색깔이라고 보지를 못해요. 제살 색이 유행색이 대부분 됩니다. 제살. 그래서 보면 지살은 여기다 붙이는 지살, 연살, 월살. 연살은 아시죠? 지살은 뭐예요? 지살. 역마지살 이렇게 불러. 역마살은 움직여 돌아다니는데 역마 그러면 바퀴 달려가고 가는 거라 멀리 가는 거죠? 지살은 바퀴가 안 달렸어. 그냥 발로 끌어다니죠. 그래도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지살. 그래서 역마나 지살이나 인사신에 해당해요. 많이 움직여. 역마 지살을 내 사기에 갖고 있다 그러면 진짜 많이 움직여 다녀요. 저 영화 있어요. 역마 있어 좋겠다. 집에 안 있어요. 지만 그래서 역마 지살 있으면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연살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연살도 좌우묘유잖아요. 연살은 무슨 살하고 똑같아요? 목욕살하고 똑같아요. 목욕살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목이죠. 절태양 생욕하면 욕지에 간 거를 연살이랑 똑같아. 그 연살을 또 뭐라고 불러 우리는? 도화라고 불러. 도화나 연살이나 욕지나 다 비슷해. 그럼 도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화 하잖아요. 도화 하면 뭐부터 연상하셔 여러분들? 도화. 조금 있으면 많이 필 건데. 복숭아꽃? 그렇죠. 복숭아꽃이 도화잖아요. 정말 산이 파랗게 물들면서 복숭아꽃이 막 이게 피잖아요. 그러면 눈길이 그쪽에만 끌린대요. 파란데 복숭아꽃이 연분홍으로 복숭아꽃이 피잖아. 그러면 거기에 눈이 띄어서요. 눈에 아주 빨간색보다 연분홍색이 은은하게 사람을 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여자들이 여기다가 뭘 찍어? 연지곤지를 찍는데 살짝 분홍색으로 입혀주잖아. 잘 보이려고. 딱 보면 환히 거기가 보이니까. 그래서 도화야. 도화꽃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멀리서도
거기만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이렇게 더 돌아서 보게 된대. 그럼 좋은 건가? 좋은 거. 항상 좋고 나쁜 건 반반이라고. 아 반반. 왜냐면 여자가 도화살이 많으면 그 뭐 기생이 되는 살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판단했어. 근데 지금은 인기살이지. 여자는 무슨 살이냐면 그게 군중을 끄는 살이니까 뭐야. 도화살 하나 정도 없이 연예인 하면 뭐 쓰겠어. 아 그럼 연예인이 안 되는 거네. 연예인 도화살 없이 하면 뭐 인기가 없잖아. 인기살이야. 그러니까 인기살. 딸이 연예인이 안 됐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 방송을 다녔는데. 그래서 저게 없어서. 도화살 없으면 연예인 하기 힘들어. 이 월살은 뭐예요? 월살. 월. 해하고 달하고 치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나? 선생님들 해가 좋아해? 달이 좋아해? 네. 저는 다리 좋던데. 달이 좋으셔? 아, 달이 왜 좋아? 고즈넉하죠. 그럴 수 있어. 그냥 해가 좋아요. 달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잠자야 돼. 월살은 어두침침한 밤에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밤이잖아. 그러니까 다들 자고 있는데. 달빛이 그러고 달빛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뜨면 그래도 조금 보여. 네. 근데 저 월살은 어두침침. 어두침침. 음의 세계로 가는. 그렇지. 그래서 월살은 외로운 사람 고초살이야. 말하자면. 음. 월살은 고초살이야. 고추살. 껌껌한 데서 뭘 해야 돼? 대낮에 일을 해야지. 프레시가 있어야지. 이 망신살은 인사, 신, 해가, 영마, 영마, 그 다음에 뭐야, 겁살, 지살, 이게 다 인사, 신해거든요. 그 뭐, 저 망신살은? 망신살 좋아해요, 나빠요? 안 좋지. 나쁜 거야. 망신당하는 거지. 뭐 망신당할까? 입으로 말하는 거지. 아, 신기하다, 저거. 망신살. 돈은 들어와. 저 망신살에. 돈은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지? 참, 돈이라는 거 묘한 겁니다. 돈이 진짜 묘한 거죠. 내가 월급 받아갖고 망신은 아니잖아. 8시간 일하고 30일 했더니 돈 주는 건 망신살 개념이 아니에요. 망신살 돈 들어오는 건 어느 날 갑자기야. 제가 돈이 들어오니까 망신을 당하고. 망신당해 돈이 대부분 큰 돈 주는 사람 망신 갖고 막 뛰어가는 사람 많지. 망신 시켜. 왜냐면 이게 돈을 안 벌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망신이라고 다 나빠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해도 돼. 두 가지, 세 가지가 돼. 장성살은? 장성살 좋아요? 뭐 나빠요? 장성살. 좋아, 나빠? 장성살이 좋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해가 쨍쨍하게 뜨고 나면 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최상위 클래스가 장성살. 세상의 클래스지. 왕지잖아 말하자면. 그 장성살. 그래서 장성살도 좋게 보진 않아. 여자가 장성살 뭐 갖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너무 세고 드세. 내가 친구니까. 나 밑에 부하야 다. 내 위에 내가 장군이나. 내가 장성살이 있나 보다. 아 기술사들도 내가 그냥 이건 좋아 이거. 이건 좋아. 반한살. 반한살. 반한살은 무슨 살이냐? 반한살. 지금으로 치면 그게 저기까 자동차 자가용을 타기 위한 살. 옛날에는 반한살이면 말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해줘야 말 그냥 타면 이제 아프잖아. 네. 그러니까 안장을 해서 말 안장 방석 살이야 말하잖아. 그러니까 저 반한살은 굉장히 좋은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구 배치하고 그럴 때 다른 거 잘 모르잖아. 그러면 어느 집 가서 이렇게 대문 위치해주고 금고를 어디다 놓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 생년월일을 보고 삼합에 의해서 반한살 방향에다 놓으세요 하고 딱 앉혀줘. 좋아. 다른 거 다 볼 줄 모르면 그거라도 하나 해줘. 그럼 내 집도 마찬가지야. 반한살 방향은 다 좋은 방향이야. 자가용 부여받아서 말이 옛날에는 자가용이거든. 그 자가용 방석이야. 그래서 반한은 좋은 살이에요.
그 다음에 역마살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신의 역마살. 이제 바퀴 달린 살이야 이거는.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달리잖아. 그리고 여기 육회살. 육회살이나 이 장성살이나 비슷비슷해. 장성살은 최고 높은 조. 그 다음에 육회도 고초가 딸이죠. 그리고 화개살. 화개살은 어떤 살이죠? 화개살? 대부분 스님 된다, 뭐 종교인 된다 이러죠? 네. 화개살. 그게 있었네. 왜 그렇게 했어? 화개살이. 이게 인호술 삼합이잖아. 인호술. 인호술 삼합인데 인호술 삼합에서 오를 향해서 달렸어. 오, 불. 불로 향해서 달렸어. 그래서 불로 해서 했으니 지살 스타트를 했잖아. 스타트는 바빠요. 엄청. 바빠서 스타트, 연살, 월살 지나서 장성살까지 갔더니 최고조에 올라서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나서 딱 질라고 해지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따끈따끈하고 좋아. 그러다가 역마 육회살에서 여기로 갔더니 여기는 언제야? 여기서 해가 졌어요. 해가 졌더니 여기에 해가 죽어. 여기서 해가 죽었는데 여기서 일단 묘지에 들어갔어. 근데 나는 불인데 나는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이 고 묘지에 딱 들어가니 나는 뭐야? 불로릇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화를 술을 화고라고 하면서 저 불덩어리라고 그래. 불창고라고 얘기해. 불창고인데 써먹을 수가 없어. 왜? 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칩 속에 들어가서 콕 창고에서 지금 칩 속에 에너지가 엄청 들어있는데 화롯불에 들어있는 그 왜 불씨앗 있잖아. 불씨가 화롯불에 이렇게 덮어놔니까 불은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지. 근데 그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시 하면 불을 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계를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나는 너무 똑똑해. 스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양식 다 알고 뭐 다 그러는데 절 속에 들어가서 그러잖아.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꽃방석이라고 돼. 화계를 붉은 방석 꽃방석. 스님들이 대부분 빨간 방석을 깔고 앉아. 대부분 스님이 빨간 방석 깔고 앉아. 회색도 하지만 큰 스님 봐봐 다 빨간 방석 깔고 앉아. 저 화계야. 아래 속에는 나는 에너지가 엄청 넘치는데 지금은 때가 아직 아니야. 언제가 때가 와? 인이라 돼야 오지. 그러니까 술, 해, 자, 축까지는 그냥 푹 누워서 내가 아는 척을 하면은 맞아 죽어. 뭐한테 맞아 죽어? 시대는 물의 시대가 오면 내가 불인 척 하는데 물한테 맞아서 죽으면 불 꺼지잖아. 그러니까 죽은 척 하는 거야. 화계가 그런 거야. 화계 가진 사람들 보면 좀 늦게 되지. 좀 늦게 저 되지. 화계가 꽃이 진다는 뜻인가요? 숨어 있는 거죠. 져서 들어갔지 이미. 칩은 들어있어. 씨앗은 들어있어 그 안에. 영원한 막 거기 값어치는 많이 있어.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리고 겁살, 잿살, 천살은 이 겁살, 잿살, 천살 방향은 내가 시작하는 데서 뒤잖아요. 제일 뒤야. 겁재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교수님 죄송한데 밥 먹고 저거 해주면 안 돼요? 그래 삼재. 아 네. 삼재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